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 결혼할 남자를 빼앗기고 그 충격으로 아직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것도 변호사랑.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말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냥 이놈이 어떻게 살든 말든 제가 스스로 더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결국에는 하늘에서 복수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만나 아주 제대로 복수를 해 줬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결혼할 뻔했던 남자친구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연상이었죠. 저는 서울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남자친구랑은 같은 대학 출신이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변호사로 공판에 직접 나서고 하는 것을 꿈꿔왔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안정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의뢰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들 중에는 이미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당연히 변호사 친구들이 많긴 했어요. 저는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정보다는 저의 커리어를 중요시 해왔고요. 특별히 제가 요리 실력도 뛰어난 편이 아니었어요. 어디 놀러 가면 남자친구보다 오히려 저보다 요리를 잘하는 편이라 남자친구가 요리를 담당했었죠. 남자친구는 정말 전형적인 공대생이었고 남중 남고를 나와서 여자 잘 모르는 쑥맥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들어가서도 쭉 계속 일만 하고 뭐 자기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게 다였다고 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어느덧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하고 30대 초반이 되었고요. 저랑 남자친구랑 같은 대학 출신이라 그런지 저의 지인과 남자친구 지인이 겹쳤습니다. 그렇게 지인한테 소개팅을 받아서 남자친구와 저는 1년 동안 즐겁게 연애를 했어요. 숙맥이기는 해도 가르치는 대로 곧잘하고 사람이 다정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변호사 공부하는 동안 저를 잘 케어해 줄 것 같았고 또 제가 변호사가 되면 남자친구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남자친구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당시 저는 아직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곧 변호사 될 건데 뭔 걱정이냐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길래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엄마 직업을 자세히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 칭찬을 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희 엄마께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고 또 집 근처에서 한정식 집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음식 솜씨도 좋고 교양이 넘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참 많이 받고 계세요. 아우 비행기 그만 태워라.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아유 민망해라. 우리 아들이 이렇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예비 시어머니의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엄마라고 할 정도로 자랑을 많이 했었죠. 저야 익숙하지만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이래야 하나 싶었던 저는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친정엄마께서 예비 시어머니 칭찬을 해주면서 방송에 출연까지 시켜준다고 하신 거죠. 어머, 그래요? 우리 예비 사위가 이렇게 존경하고 동네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라니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아침 방송 정보 프로그램 작가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으면 진작 출연시켜 드리는 거였는데 몰라 뵈었네요. 제가 예비 사돈 가게를 방송에 한번 출연시켜 드릴게요. 친정엄마의 말씀에 바로 명예를 중시하는 예비 시아버지가 손뼉을 치면서 아주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빨리 손주를 가지면 좋겠다고 넌지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얼른 손주 가지면 신혼집을 우리가 서울로 옮겨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뭐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아, 정말요? 그러면 저희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아이는 빨리 가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원래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에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흐뭇해하면서 바라지도 않았던 의외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무래도 우리 예비 사돈께서 우리 가게를 방송에 출연시켜 준다는 것도 그렇고 아주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같네요. 제가 금으로 된 원앙 2마리라도 해서 보내드려야겠어요. 어머,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예비 사돈께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동네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방송 출연은 제가 일정 잡아서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원앙이 의미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뜻으로 예비 사돈댁에 보내드리려고요. 사양 마시고 받아주셔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끝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정말 설마 하니 원앙 2마리가 정말 그대로 말뿐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였더라고요. 상견례 다음 날에 바로 저희 친정집으로 원앙 2마리가 배달이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이 진심이었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게 다 정말 뭐냐? 아이고, 원앙 한 마리당 30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마리에 60돈이니까 지금 시세로 한 2,5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겠구나. 이걸 진짜 받아도 되려나? 그렇게 비싸? 이게 다 금 60돈이라고? 이 원앙이? 그럼 당연히 좋게 말로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보내실 줄은 몰랐네. 저희 친정엄마는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내 원앙까지 받았으니 더 열심히 시댁가게 홍보해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원영아, 너 이름이 원앙이랑 비슷하잖아. 이걸 주신 건 그만큼 너 예쁘게 본다는 예비시댁의 애정 표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방송 제대로 해서 우리 예비 사돈네 가게 홍보 열심히 해야겠다. 아,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좋은 의미가 맞겠지? 너무 갑작스럽고 또 부담스러워서. 뭘 부담스러워. 엄마가 방송 출연까지 시켜준다고 하고 또 우리 원영이가 변호사 되면 대기업 엔지니어보다 훨씬 뛰어나지. 미리 이것도 다 투자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아, 그런가? 그래. 이렇게 주신 거 괜히 거절하는 거 아니랬어. 알겠어, 엄마. 나도 좋게 생각할게. 저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말 말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다음날 선물까지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남자친구가 평소에 하던 말처럼 정말 예비 시어머니가 결단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큼 무척 좋은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원앙 2마리로 더더욱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결혼 4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이라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고요. 아직 한 가족은 아니지만 저도 4개월 후 가족이 되는 입장이라 당연히 필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꼭 이번 생일에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다고, 평소에는 한없이 순둥이 같던 남자친구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엄마 생일에는 꼭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거니까 이번엔 이해해주고 요리하려고 노력해줘. 응? 우리 결혼도 딱 4개월 남았잖아. 아니, 내가 요리 못하는 거 잘 알면서 갑자기 왜 그래? 난 요리 잘 못하잖아. 차라리 레스토랑을 가자. 그게 낫지. 뭐하러 고생해서 내가 한 맛없는 요리를 먹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원영이랑 같이 있는데 잠시 통화 괜찮아요? 갑자기 무슨 전화를? 아, 그럼 우리 원영이가 이번 내 생일날 요리해 줄 수 있다고 하지? 그래도 결혼 앞두고 처음 맞는 내 생일인데 성의도 정성도 있으려면 당연히 요리를 직접 해야지. 어머님, 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차라리 제가 레스토랑으로 모실게요. 거기 음식이 훨씬 맛있고 또 분위기도 끝내주고요. 어머,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니 정말 서운하구나. 너는 아직 변호사도 아닌데 공부하는 사람이 뭐 그리 바쁘다고 음식도 못한다고 바로 그렇게 안 된다고 잡아떼는 거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평소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봉사까지 하고 또 동네 사람들, 특히 남자친구한테도 존경받는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가 진심으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한 가족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하실 수가 있는지 많이 혼란스러웠죠. 마치 일부러 그러는 사람처럼요. 남자친구는 거의 뭐 자기 엄마 신봉자 수준이라서 제가 아무리 어머닌 왜 이러시냐,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안 통할 게 뻔했습니다. 말해봤지만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남자친구랑 결혼을 안 할 건 아니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제 곧 가족이 되는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이고 또 직접 콕 집어서 굳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반차를 쓰고 예비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우선은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사실 가면서도 이게 맞나? 계속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요. 예비 시댁에 도착하니까 예비 시어머니랑 친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예비 시댁집 거실 식탁에 앉아서 여유롭고 한가하게 다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어? 오는 길에 차는 안 막혔니? 네? 아, 네. 반차 내고 와서 차는 안 막혔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니, 내가 우리 예비 사돈네 방송에 나와서 식당도 더 잘 되고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예비 새아가가 복동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 60돈으로 원앙 2마리 해가지고 바로 우리 예비 사돈 댁에 보내드렸지? 갑자기 아무도 묻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질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예비 시어머니가 평범하게 돈으로 주거나 집을 구하는데 보태주면 될 것을 왜 특이하게 금으로 만든 원앙으로 선물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뽐낼 만한 것이 많은 교양 있고 다정하고 헌신적인 예비 시어머니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 원앙 2마리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낌없이 칭찬을 퍼붓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에 있어? 안 그래? 너무 좋겠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알겠죠? 원앙으로 2마리씩이나? 요즘 금이 얼마나 비싼데 정말 통이 크다 했더니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정말 부럽네. 나도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였으면 소원이 없겠네. 예비 며느리분 참 좋겠어요. 그쵸? 그런가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한테 다짜고짜 그렇게 시어머니의 칭찬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저으면서 저를 감싸주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새아가는 지금 변호사 시험 준비 중이라서 사업하는 우리 남편 법률적으로 처리할 거 대신 처리해주고 해서 이미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다니까. 나는 우리 예비 새아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이미 충분하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예비 며느리도 예비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봉사랑 음식도 열심히 배우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분위기상 결국 어쩔 수 없이 맞춰드리면서 웃어드리게 되었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는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예비 새아가가 내 생일이라고 직접 음식을 해준다고 이렇게 온 거지 뭐야. 예비 새아가야. 너 음식하기 편하게 우리가 얼른 나가 있으마? 그러면서 먼저 동네 아주머니들을 내보내고 자기도 곧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마 거기서 예비 시어머니가 하도 제가 한 음식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그렇게 계속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내내 하면서 맞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나가자마자 저한테 슬쩍 몰래 와가지고는 종이 하나를 던지더라고요. 아까 들었지?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란다?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놔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잡채, LA 갈비, 굴전, 갈치조림 등 10개가 넘는 음식 리스트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요리 못하는 거는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남자친구도 말씀드렸을 텐데 그런데도 오라고 하셔서 온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음식들을 주문하시는 게 정말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일단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요리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도 원하셔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제가 혼자 다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따져 묻자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확 돌변해서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방금까지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하겠다는 거냐? 너 뭐 되냐고. 지금은 공부나 하는 주제. 내가 변호사 며느리면 애초에 이런 거 시키지도 않지. 저는 그때 비로소 예비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고 바르고 교양 있는 척하는 그런 이중인격의 소유자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었죠. 제 앞에서 그 가면이 벗겨진 걸 보니까 정말 아찔해지더라고요. 평소에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던 그 척하는 모습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제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레스토랑을 지금이라도 예약하면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원앙 2마리로 금을 60돈이나 받아 처먹었으면 내 생일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리스트도 줄이고 줄인 건데 너 염치가 있으면 당장 시장 가서 장 봐와서 부지런히 음식 준비해놔라. 아주 그냥 공짜로 날로 먹을 생각이었나 보지? 거지도 아니고.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 원앙 제가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먼저 주시겠다고 한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따님이 결혼해서도 이렇게 예비시댁에 가서 고생하면 좋으시겠어요? 어쨌든 저는 절대로 이 음식들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참네. 그럼 그 금 원앙 2마리가 뭐 땅 파서 나오는 공짜인 줄 알았냐? 지금이라도 내 생일상 차리기 싫으면 당장 내놓아라. 어서! 그리고 우리 딸은 유학 다녀와서 그냥 공부하는 백수인 너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럴 일 없단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딸과 저를 비교하면서 내로남불을 시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민낯의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일단 내보내고 남자친구를 예비 시댁집으로 불렀어요. 제 연락을 받고 남자친구가 퇴근을 하자마자 예비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예비 시어머니가 준 음식 목록을 보여주면서 남자친구한테 그간 있던 일을 다 말했죠. 네가 하도 부탁하길래 우리가 결혼할 사이니까 요리 못해도 그래도 성의를 보이려고 왔는데 이걸 나 혼자 다 하라고 하셨다니까? 이것 좀 봐봐.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끝까지 예비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에이, 절대 우리 엄마는 그럴 뿐이 아니셔. 아, 오죽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존경하시겠어? 난 우리 엄마를 믿어. 혹시 뭐 오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오면 한번 여쭤보자.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이게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면 멈춰야 할까 그런 생각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어머니 불러서 얼른 삼자대면하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마침 도착해서 집에 남자친구가 온 곳을 보고는 기겁이 돼서 말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하도 우리 예비 새아가가 먼저 내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직접 해주고 싶다고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말고 전부 다 써서 달라고 하길래 다 써줬는데 준비된 건 없고 너희들 무슨 일 있니? 전 그러면 우리 레스토랑이라도 갈까? 그렇게 음식하는 게 부담이면 나도 뭐 억지로 받을 생각은 없다. 동네 아줌마들한테 내가 잘 말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뚜껑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때다 싶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를 한 번 더 예민하고 오해 많이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더라고요. 봐봐. 우리 엄마가 정말 이렇게 배려가 깊고 속이 깊은 분이셔. 내가 다 오해일 거라고 했지? 이걸 다 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오해했구나? 참,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이 리스트에 있는 거 다 해놓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금으로 원앙 2마리 받아쳐먹고 공짜일 줄 알았냐고 막 그러셨다니까? 그런데 때마침 유학에서 돌아온 예비 시누이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예비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방금 들어온 주제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억울한 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머, 예비 올케 언니. 우리 엄마 나쁘게 보는 사람은 정말 예비 올케 언니가 처음이에요. 도대체 무슨 문제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오해 있으면 얼른 풀어요. 진정 좀 하시고요. 이러는데 정말 예비 시누이까지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감싸니까 또 예비 시어머니는 난 괜찮다면서 예비 시누이랑 남자친구를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그날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의 말을 믿어줄 증거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결국 예비 시어머니의 생일날에 예민하고 오해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일을 겪은 후에 당분간 예비 시어머니를 멀리하면서 최대한 예비 시어머니랑 둘이서 남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남자친구가 저 몰래 바람핀 여자가 진짜 변호사여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저를 남자친구한테서 떼어놓으려는 계획이었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그날 계속 자기 엄마 편만 들길래 남자친구의 태도에 화가 엄청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그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남자친구 몰래 일부러 일찍 와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간 줄도 모르고 자리에 앉아서 친구랑 크게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남친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미정이가 변호사잖아.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바로 넘어오더라고. 우리 엄마랑 나랑 미정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모양이야. 이대로 제발 헤어져주면 좋겠는데. 내가 나쁜 놈 되기는 싫고 미정이가 굳이 자기랑 만나는 이유로 헤어지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을 쓰면 웬만한 여자들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 지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뭐가 어쩌고 어째? 원영아, 여긴 언제부터 와 있어? 그게 아니라, 야, 끊어. 원영아, 그게 이게 어디서부터 들었어? 그 미정이라는 여자가 변호사라고? 너 바람피니? 나랑 결혼 3개월 남았는데? 너 정말 미친 거야? 그게 일단 미안하다.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지. 왜 통화는 엿들어가지고. 아이, 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남자친구가 결혼할 상대일 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남자친구를 꼬셔버린 나쁜 여자가 심지어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저한테 어떤 치욕을 주면 남자친구한테서 떨어져 나갈지 알았던 거였어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친구한테 그년이 설계한 계획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하면서 통화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다짜고짜 물었는데도 그딴 대답을 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얼음이 든 커피를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년 당장 내 눈앞에 데리고 와. 나랑 상견례까지 해놓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럼 어머님도 원앙들도 다 너랑 바람난 변호사년한테 줘야 돼서 다시 뺏겠다고 하신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제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 커피를 부으면 어떡해? 그나저나 정말 다 들었어? 미안. 그치만 넌 변호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미정이는 이미 변호사인데 내가 왜 굳이 불확실하게 널 선택하겠어? 웃기네 진짜. 야, 그럼 너 같은 걸 변호사가 왜 만나겠냐? 진짜 결혼할 생각으로 널 꼬신다고 생각해? 네가 뭔데? 내가 변호사 되면 넌 나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도 모자를 파네 뭐? 현직 변호사랑 바람을 피워? 그래서 파혼하자고? 그래, 파혼하자.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나 미정이랑 결혼할 거니까. 잠깐. 이름이 낯이 익은데 설마 우리 학교의 그 김미정 선배야? 아, 아니지? 내가 그동안 미안했던 건 네가 나한테 부은 커피값으로 대신하자.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규칙 같은 거야. 넌 아직 변호사가 아니고 난 변호사인 미정이를 만나게 되었고 미정이랑 결혼하면 인생 필 텐데 굳이 너한테 왜 투자를 하겠어? 우리 엄마가 줬던 원앙 두 마리도 돌려주고. 알겠지? 난 간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멀어지는 남자친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나 다정했던 남자친구는 쑥맥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서 아무나 함부로 사귀지 않는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의 바람 상대는 김미정이라고 저희 학교에서 남자 꼬시기로 유명한 저랑 같은 법학과 선배였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어서 유부남들을 안 건드리고 오래 사귄 커플들만 골라서 깨는 요상한 취미이자 특기가 있던 김미정 선배.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무슨 기업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 집어릇 걔 못 준다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찾아보니까 이미 기업 변호사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유부남인 간부들까지 꼬셔서 상간녀 소송만 여러 번 당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남자친구와 결혼 전이라서 그 김미정한테 상간녀 소송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같지도 않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온 게 치욕스러운 그 김미정을 찾아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같은 학과 후배 결혼할 남자를 뺏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지금 이미 유부남들 건드려서 소송당하게 몇 건 되던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야, 이 애송아. 그러니까 내가 설계한 판대로 그냥 결혼 포기하고 파혼이나 하지. 뭐하러 남 통화하는 걸 주워 들어가지고 괜히 상처를 받고 그래? 근데 그래서 뭐 너나 고소할 자격도 안 되잖아. 뭐라고요? 고소할 자격 없으니까 그냥 남자 뺏긴 거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래. 네가 뭔데? 그냥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당한 흔한 여자애? 아니 백수? 변호사 시험 준비생? 언니 바쁘니까 그만 꺼져줄래? 그런데 결혼할 남자를 빼앗은 그녀는 저한테 치욕을 주는데도 저는 그때 아무 힘이 없어서 뭐라고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를 놓아주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선배, 아니 김미정 년보다 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자친구랑 파혼하고 이 악물고 공부해서 바로 그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돼서 선택한 분야는 이혼 전문이었습니다. 결혼할 남자친구를 빼앗기고 나니까 참 기분이 더럽고 힘든데 결혼한 유부남을 꼬셔서 뺏고 빼앗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응징해주고 싶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결혼할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연애를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고 그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상간녀 소송을 하러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라면서 들이민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그 면상이 익숙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이 분야에서 업계 탑이라고 들었어요. 돈은 얼마나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이 상간녀 좀 박살낼 방법 좀 찾아주세요. 여기 사진이요. 아, 네. 상심이 크셨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 수임하게 되면 꼭 그 상간녀
제대로 벌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근데 혹시 이 상간녀 이름이 혹시 김 김미정인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변호사님 눈썰미 정말 좋으시네요. 의뢰인인 분 상간녀가 사실 제가 결혼할 남자를 빼앗았던 여자였네요. 어머, 어떻게 이런 우연이. 아무래도 정말 저를 잘 찾아오신 것 같네요. 제가 의뢰인분 대신 제대로 복수해 드릴게요. 정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결혼할 남자를 빼앗은 게 이 상간녀라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발정이 제대로 나 있던 년이네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정말 제대로 그 상간녀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저도 그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를 준비할 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를 빼앗은 게 바로 이 상간녀거든요. 저한테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소송도 못하면서 찌그러져 있으라고 치욕스러운 말까지 했었죠. 그때 저는 정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놓아주기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힘이 생겼으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해서 반드시 상간녀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그게 정말인가요? 말도 안 돼. 이 상간녀 아직까지 미혼인 거 아세요? 그럼 변호사님 남자친구랑 결혼도 안 할 거면서 그렇게 빼앗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악물고 그 상간녀보다 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둘이 결혼을 안 한 건지는 몰랐네요. 그저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게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수할 기회를 주다니 제대로 복수해야죠. 그래요. 저 정말 변호사님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공동의 적이잖아요? 진짜 악질이네요. 그 상간녀. 그런데 어떻게 나락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법인을 차렸네요.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면상으로 어떻게 변호사 법인을 운영하겠다고. 그 회사 앞에다 뿌려버리려고요. 그동안 소송당한 거랑 대학 때부터 어떻게 임자 있는 남자를 꼬셔왔는지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대학 시절 같은 학교 학과셨군요. 그럼 더 잘하시겠네요? 그때부터도 그랬으면 제가 모르는 바람과 상간녀 소송이 더 많겠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상간녀 머리 좋은 년입니다. 저를 제 남자친구한테서 떼어내려고 할 때 예비 시어머니까지 이용했었어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대요? 변호사님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그러면 변호사님만 믿고 가볼게요. 제 도움 필요하시면 그리고 수임비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저를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 제대로 상간녀 인생 개박살 내보자고요. 곧 연락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제가 변호사가 돼서 만난 의뢰인이 남편의 상간녀라고 인생 박살내달라고 한 게 바로 제가 과거에 치욕스럽게 당했던 김미정 선배였다니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를 빼앗았던 게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한 방 먹일 수 있어서 얼마나 좋던지요. 도파민이 나오고 눈에 활기가 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간녀 김미정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기 위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탐정까지 고용해서 파헤쳐 보니까 김미정은 대학 때부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던 걸 여전히 버리지 못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를 빼앗고 나서 정말 파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같이 살자고 청혼을 하니까 매몰차게 남자친구를 버렸고 남자친구는 결국 다른 평범한 여자랑 결혼했더라고요. 저한테 염치 없이 다시 연락하자니 자존심이 상했었겠죠. 그렇게 저한테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 준비생인 주제에 변호사랑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저는
정말 변호사가 되었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그 남자친구랑 파혼하고 나서는 그 예비 시어머니의 가게 홍보를 싹 다 내리고 지인들한테도 가지 말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셨거든요. 예비 시어머니 가게도 예전보다는 많이 인기가 떨어지고 주변에 좋은 가게들이 들어서서 망해가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김미정은 누구 하나에 정착하지 않고 가정이나 결혼 전인 커플들을 깨뜨리는 것을 즐기는 악질이었어요. 벌써 당한 상간녀 소송만 7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린 게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정말 너무 웃기지 않나요? 누가 이혼할 때 이런 상간녀 집만 골라서 한 김미정에게 사건을 맡기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상간녀 김미정한테 의뢰하지 않도록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전단지를 뿌려버렸습니다. 인터넷에도 글을 올렸고요. 당연히 추적되지 않은 해외 IP를 써서 동시다발적으로 댓글이랑 글 업로드를 했고요. 다시는 변호사질을 못하게 이런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까지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변호사님, 기사랑 인터넷 글 다 봤어요. 그 김미정 상간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쫙 기자들 깔렸던데 어쩜 이렇게 완벽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절대 얼굴 못 들고 살겠네요. 저는 상간녀 소송보다 이렇게 된 게 너무 통쾌해요. 상간녀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상간녀 김미정을 앞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확실히 밟아버리는 걸 택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정말 저의 복수를, 아니 우리 모두의 복수를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님께서 알아봐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회사 간부였던 유부남들을 많이 건드렸던데 그분들도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모아주셨어요. 아, 아니 이렇게 많이 제가 이걸 정말 받아도 될까요? 의뢰인분이 저에게 건넨 건 정말 고액의 돈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상간녀 소송을 계속 당해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잘만 살면서 또 다른 가정을 파탄내는 김미정 상간녀를 제대로 밟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게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파헤치고 해결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는 대신 그 상간녀가 발붙일 곳 하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 건물주분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렸으니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김미정 변호사 때문에 손해가 얼만 줄 압니까? 이렇게 사람들 밀려들어서 여기 변호사 당장 끌어내라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다 남의 건물에 피해 주는 거 몰라요? 변호사라는 양반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건물에 사무실 차려있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 건물에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제대로 법문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쇼. 그 참 변호사라길래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더니 그냥 남자 꼬시는 거에만 특화되어 있나 보구만. 도대체 어떻게 변호사가 된 건지 그 머리로. 뭐, 뭐라고요? 진짜. 그래요. 어디 법대로 해보자고요. 사무실은 어차피 못 쓰게 되었으니까 알아서 처분해서 남은 거 입금해 주세요. 무슨 소리? 손해가 더 큰데.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상간녀 김미정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가서 앞으로 계속 월세 밀릴 일만 남았는데 빨리 독촉해서 내지 못하면 쫓아내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미정 상간녀는 무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것이었고 수임을 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자 버는 돈이 없어서 월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정 씨, 세입자 주제에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난 우리 건물에 그런 상간녀가 사는 건 싫고
또 지금 소문 다 나서 사건 수임도 못할 거라던데. 그래서 월세가 밀린 거죠? 당장 내놓고 가요. 아니, 그딴 것도 어디서 듣고? 알겠다고요.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이봐, 보증금 다 까먹을 생각이야? 얼른 밀린 거 입금하라고. 진짜 어떤 미친년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소문을 내. 진짜 미치겠네. 한국에서 이제 못 살겠다 정말. 그렇게 일자리도 집도 사무실도 모조리 빼앗긴 김미정 상간녀는 해외로 도주했더라고요. 미리 튀기 전에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못 받을 뻔했던 거 받게 해줘서 고맙다고 건물 주인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참 김미정 상간녀는 저희 학교 같은 학과 선배라는 게 쪽팔릴 정도로 여러모로 책임감이 없는 악질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여러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할수록 정말 결혼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저에게 김미정 상간녀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통쾌하고 인생에 인과응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의뢰해 주셨던 의뢰인분들이랑은 지금도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위자료 제대로 뜯어내드렸거든요. 정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그 사람 눈에는 피눈물 나는 날이 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실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고 웃을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